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 내가 꼭 팔고 나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들 한 번씩 하시잖아요? 아, 이거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홀딩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보합권에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막 쭉쭉쭉 올라간다던가 한 번에 막 상한가를 간다던가 그래서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을 띄워놨는데 이거 저희가 예전에 유튜브 초창기 때 한번 또 언급도 한 적이 있었고,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랜 기간 이렇게 박스권에서 어떻게 보면 행보를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박스권에서 매매 잘 했을 수도 있겠죠. 수익 계속 챙겼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시점에서 매도를 했는데 확 날아가 버린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진짜 이렇게 그냥 빨리 파는 게 맞았나 이런 후회도 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원희님. 네, 실제로 이 종목은 저희 클럽 안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유 종목으로 활용됐었던 종목이고요. 훈련하기에 굉장히 좋은, 배울 게 참 많은 종목이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박스 대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템포와 균형을 잡아볼 수 있는 굉장히 무난했던 종목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무난했었던 종목이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갈 때, 이런 변화의 순간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변화가 될까요?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감정이 변화합니다. 감정이 변화한다는 게 제일 큰 거는 어찌됐든 자신이 설정하고 생각하는 박스권, 이게 박스권 매매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박스권 매매를 한다는 건 자신이 어찌됐든 박스권 상단을 정한다는 거거든요. 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고점이야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어떤 주문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박스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해야 그 다음에 하락했었을 때 여기서 다시 사면은 더 유리해. 내가 비중이 한 70% 있었으면 70% 다 매도하고 그 70%를 이 박스 밑에서 저점에서 다시 사야지 유리해. 이런 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박스의 패턴을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초창기 시점에 자신의 마음도 감정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스스로 너무나도 고점이야 고점이야 고점이야를 스스로에게 주문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개입이 되고 그러면서 매도를 서두르게 되고 이런 조바심을 만들게 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매수도 굉장히 차분하게 해야 된다. 분할 매수 굉장히 저희 채널에서 많이 강조했잖아요. 세밀하게 세심하게 천천히 분할 매수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되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잘 만들어진 덩어리를 토대로 분할 매도에서도 어느 정도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이 빨라져요. 이런 변화의 시점, 분기점에 오게 되면은, 자, 그 전에 차라리 나는 확실한 수익으로 마무리 짓겠어 해서 그냥 이 박스에서 이쪽에서 매도하고서 끝낸다, 안전빵으로 끝낸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분기점 부근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어찌됐든 투자자는 기회를 전부 다 팔아먹는 행동은 굉장히 좋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여지를 같이 남겨두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이게 예를 들면은 나는 그냥 여기서 이 박스를 이렇게 그리셨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뭐 요 지점에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전량 매수 전량 매도 전량 매수 전량 매도 이렇게 해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해서 여기서 수익을 계속 막 10% 넘게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20% 막 가까이 내는 이런 거를 몇 번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노려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아? 라는 생각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이해도 되면서 잘 행동으로 실천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거 완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똑같은 행동은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이게 가격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말 그대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 박자를 잘 맞춰서 타이밍적으로 잘 맞춰서 수익을 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번 이러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한번 이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덩어리가 물량이죠. 네, 비중이요. 보유 비중. 뭐 그냥 쉽게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그냥 킵이에요, 킵. 그 상태에서 더하기, 방금 전에 이러한 박스권 매매를 A라고 쳐볼게요. 이 A의 행위를 덧댄다고 한들 A만 하는 거랑 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까요? 하게 되면은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여기서 차이는 여기서 전량 매수, 전량 매도, 전량 매수, 전량 매도, 이것보다는 안 좋겠죠.
당연히. 근데 전략 매수, 전략 매도는 이렇게 박자 정확하게 맞추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좀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할게요. 그쵸? 기가 막히게 여기서 100% 매수, 여기서 기가 막히게 100% 매도, 여기서 기가 막히게 100% 매수, 100% 매도. 뭐 해내면야 이 종목은 좀 박스가 너무 명확해서 해낼 수도 있었겠지만 글쎄요. 그럼 여기서 100% 매수했었으면 이런 데선 손절했어야 되나 이런 부분도 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판타지라고 하는지 제가 좀 부연하면 뭐 되는 건데 왜 안 된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한 요쯤에서 보죠. 요쯤에서 그냥 뭐 운주하다가 요쯤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이제 박스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참여하는 건 여기에요. 이제 따지고 보면 이거 만약에 정말 한다 그래도 여기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막 내려가서 깨네? 그래서 막 손절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다고 해도 매도하면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그런 일이 이제 현실에서는 더 많이 벌어지죠. 뭐 이걸 뭐 빨리 누가 더 빨리 보느냐 늦게 보느냐 싸움도 아니고 이렇게 다 지난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 문제점은 현실에서는 그 지난 거를 모두 다 내 걸로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봐서 여기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손절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네, 뭐 잘 맞춰봤자 여기서 해서 여기서 판다인데 여기서 팔고 나면 이 종목 다시 안 보죠. 이 정도 흐름이면.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맞춰간다의 전제가 성립하려면 꾸준하게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비중 깔아놓고 꾸준하게 관리, 액션만 준다라는 관점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꾸준하게 간다라는 개념에는 전략 매수, 전략 매도로 꾸준하게 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모순점이 많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를 깔고 액션을 준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 액션의 행동은 원하시는 박스권 매매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이 덩어리는 살려본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격적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당연히 호흡이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덩어리를 왜 끌고 왔는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생각이 쉬워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수익금 자체는 항상 뭐라고 했죠? 비중 곱하기 수익률. 비중 곱하기 수익률이에요. 자, 수익률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다. 수동적이죠. 하지만 비중은 내 의지로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입니다. 자, 이 부분은 수동적이에요. 만나야 만나는 거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만날 가능성이 있을 때 내 스스로 이거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비중만 잘 컨트롤 해주면 되는데 잘 지키는 거죠.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기준 비중하고도 비슷할 거예요. 잘 끌고 가서 여기서 기준 비중 정도는 조금 더 한번 만나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물론 잘 만나서 이 위로 갔어도 이런 데서 팔고 나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팔고 나서 날아간다. 어찌 보면 주식시장의 불변의 진리 같은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도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만나기 직전에 소개팅 앞두고 나서 소개팅 나가기도 전에 자신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안 나가 하고서 나가지 않는 것보다는 까일 때 까이더라도 당당하게 나가보면서 자신한테 뭐가 부족한지 이렇게 부딪혀 보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경험을 올바르게 축적하면서 쌓아 올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매매 안에서 세련되게 한 번에 이거를 잘하게 되는 것보다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빌드업을 꾸준하게 해보시면은 이 부분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덩어리를 지켜나가고 이끌어나가고 긴 호흡으로 밀고 나간다. 이 부분이 쉬운 것 같지만 감정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빌드업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얘기는 사실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여기서 사고 이 박스를 그려서 이제 전략 매수 매도하는 이런 심정으로 주식을 하면서 내가 팔았더니 날아가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애초에 좀 모순이죠. 그럴 생각이 없었잖아요.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날아가면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도 모순이고 이거 자체가 되게 판타지에 가까운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영상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드렸거든요. 이 기준 비중을 가져간다라는 이 일정 수준의 비중을 챙기면서 매매를 계속 이어나가는 연속성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요런 게 아니라 이 박스 안에서 물량을 챙겨가면서 연속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 요럴 때 이제 되게 심리적으로 변화의 포인트가 생기고 쫓기면서 빨리 매도를 하게 돼서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뭔가 좀 그 심리를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빌드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정확하게 맞고요. 이 별표침 부분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상승을 나는 왜 못 먹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돌아보는 게 이 별표의 시점 있잖아요. 이 별표 부분의 시점에서 내가 놓친 게 뭘까 기술적으로 파고들거든요. 분봉을 보고 호가창을 보고 수급을 보고 여기서 어떤 캔들을 내가 놓쳐서 이때 전략 매도를 했을까. 좋은데 그 전에 돌아봐야 될 거는 자신이 감정이 왜 압박감을 느꼈을까, 이거를 봐보게 되면요, 정답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 원인은 이 앞단에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별표의 행동은 이 앞단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뭘 했을까요? 자신이 매수를 어떤 템포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별표에서는 압박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계좌가 무리가 있는데 무리하게 매수를 하고 있었으면 이 별표 시점 당연히 압박이 오고요. 반대로 여유가 있었으면 이 별표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비중은 그냥 보통 정도인 건데 이렇게 매매를 해왔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선택지는 많은데 단순하게 자신이 쫄려서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이 감정적인 부분, 호흡적인 부분을 개선하면 되고요.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앞부분에서 무리를 하거든요. 빠르게 조바심 내서 비중을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요, 이 별표에서는 선택지는 사실상 빨리 도망가야지, 수익 챙겨야지, 요 정도 생각으로 매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단의 행동이 결국에는 이게 인과관계가 좀 명확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하는 거죠. 이거 같아요.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앞단에서 언니님 말했던 그런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애초에 조바심을 가지고서 좀 빠른 수익을 내야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아니면은 조바심을 가지고 빠른 수익을 내려다가 상황이 악화돼서 이것을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나는 빠르게 탈출해야지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애초에 언니님이 솔루션으로 줬던 빌드업을 여기서 했었던 사람은 나는 꾸준하게 이거를 좀 더 모아가고 더 위에까지도 보고 더 큰 기회를 내가 만들어낼 거야 라는 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분기점에서 심리도 다르고 결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 많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뜸을 들이거든요. 이 뜸 들일 때 이 뜸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건드려요. 뜸 아니면은 하락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고, 네, 바로 직전의 흐름 때문에 여기서 정말 많이 드는 생각이 아마 이걸걸요.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해야 이게 떨어졌었을 때 어니스트는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사면 이익이네, 이런 생각으로 좀 편협된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행동의 궁극적인 객관적인 진단은 어찌됐든 하락을 예측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전략 매도하고 이 주가가 다시 일로 왔을 때를 가정한 것까지, 그리고 대비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 하나를 단정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략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모아야지라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하락을 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락에만 단정 짓는 것도 투자자로서는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는 것. 항상 상승에 대한 기대 수익과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컨트롤 했었을 때 수익 극대화가 조금 더 원활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좀 잘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언니님이 여태까지 알려준 이 비중과 수익률로 인해서 수익금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을 안고 있고 뭔가 좀 이어나가는 매매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분이 여기서 이제 아까 언니님이 뭐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까지는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좋나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서 위에 거를 노려가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게 더 좋나요? 저는 그거를 그 사람의 기준 비중으로 결정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기준 비중이란 거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투자 성향이 반영됐었을 거기 때문에 공격적인 사람과 수비적인 사람이 각각의 기준 비중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다 세팅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 비중보다 적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눠 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마무리를 한다 해도 잘하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기준 비중 플러스 액션 매물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만 팔아도 충분히 수익이 되고 기준 비중 안에서는 하락이 나와도 얼마든지 다시 균형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그냥 싫은 거죠. 즉 여기서 판단할 때 다시 하락한다 한들, 이 상황이 똑같이 나온다 한들 나는 이거를 다시 감수하겠어, 감내하겠어, 대응해 나가겠어, 이런 여유로운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게 싫은 거죠. 어찌 됐든 간에.
하지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전량 가지고 물리는 상황도 아니고 여기서 다시 기준 비중 가지고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에 치명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리스크는 별로 없어요. 매수 평단도 잘 만들어 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은 기준 비중을 한번 남겨놓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매도를 하고 싶으면 기준 비중에서 일부까지는 매도를 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는 한번 남겨보는 것도 훈련해보면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시겠나요? 보시는 분들도 오늘 좀 얘기 어떻게 들으면 좀 어려운 얘기 같긴 한데 어렵다면 어려운데 쉽다면 되게 쉽게 설명은 된 케이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제 생각은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더 클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경험치의 문제가 되게 클 것 같아요. 매매를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 채널을 보시고 좀 그래도 연습이라도 좀 해봤던 분들은 조금은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하실 것 같고, 예를 들면 저희 클럽에 계신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개인 매매도 연습도 계속하고 있고 같이 함께하는 매매도 오래 하셨으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치가 없는 분들, 제가 아까 말했던 여기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고점 돌파하니까 여기서 이제 당연히 뭐 위수신용 끌어서 들어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접근하셨거나 그 고민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오늘 얘기의 이 고민의 포인트도 잘 못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험을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수익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이 경험치가 저는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수익률 이 안에 좀 편협된 경험치를 쌓고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경험치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요 경험치도 같이 쌓아줬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시장이 흐름이 그렇다 보니 뭐 이런 포인트가 이제 좀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뭐 최근에도 지금 이 종목도 그렇고 이런 변화의 포인트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때 이제 뭔가 그냥 의미 없는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이 앞에 언니님이 말씀하셨던 여기서 모든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더 앞에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내 앞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 내 매매의 관점이 어딘가 뭔가 좀 통일되지 않은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되짚어 보는 게 스스로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클럽에 오시면 같이 함께하는 매매, 그리고 개인 매매에 대한 코칭, 그리고 개인 매매에 대한 조언,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움 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는 같이 고민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을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됩니다. 댓글란 아니에요. 설명란 누르시면은 거기에 링크로 공지사항을 걸어 놨습니다. 보시고서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